저번 시간에는 이제 78페이지에 중단원, 힘단원 마지막인데요. 마찰력 부력입니다. 페이지가 7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나오죠? 78페이지. 자, 중단원 2번이 마찰력과 부력입니다. 그리고 01번은 당연히 마찰력이겠죠. 몇 페이지냐면 80페이지에 페이지 80페이지에 01번 우리가 배울 거 운동을 방해하는 힘, 이게 마찰력이죠. 운동을 방해하는 힘,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한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려는 힘이 마찰력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학습해야 될 내용, 마찰력 크기 방향, 특히 방향 나오고 크기에 관한 단구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찾아보면 되겠고,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을 탐구하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크기,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구하자. 마찰력 1시간 만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있죠. 마찰력의 예를 찾아보자. 예를 찾자까지.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이제 01번 나왔고, 마찰력. 뭐 당연히 정의가 나와 있죠.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방해하려는 힘이다. 도와주는 힘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찰력의 방향을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학습 목표의 마찰력의 방향이니까 마찰력의 방향입니다. 방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같은 방향 아니고 반대 방향이겠죠. 쉽게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어떤 면이 있는데요. 그때 수업 시간에 피라미드 같은 거 세례 칠 때 불가사의라 했고, 그 큰 바위를 여러 사람이 들 수 없으니까 못 옮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빗면을 만들려 가지고 통나무 같은 걸 놔가지고 마찰력을 줄여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고대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 토막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나무 토막을 만약에 어떤 친구가 이쪽 방향으로 5N의 힘을 줘서 끌고 갔다. 5N의 힘이 들었다. 그러면 얘를 끌고 가기 위해서 5N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부분에서 뭐가 작용한다? 붙어 있으니까 마찰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찰력 방향은 이 움직임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방해하려는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 됩니다. 이 방향이 뭐가 된다? 마찰력의 방향이 됩니다. 크기는 똑같습니다. 5N, 5N.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은 이제 정의한다고 하면 운동 방향 같은 방향이 아니라 운동 방향과 마다 반대 방향이다. 와, 반대 방향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마찰력의 방향. 마찰력의 방향, 뭐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뭐 이게 첫 번째 예라고 하고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필기한 거는 좀 다른데요. 교과서 우리가 배운 부분이 있으니까 두 번째 빗면. 이렇게 된 게 빗면이죠. 빗면이면 여기에 똑같이 나무 토막을 놓았다. 나무 토막을 놓았을 때, 자, 이 물체가 나무 토막이 빗면을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미끄러지고 있다. 그럼 무슨 방향입니까? 운동 방향이다. 운동 방향이 이렇다. 빗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 마찰력 방향 찾으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운동 방향과 반대를 했으니까 요게 뭐가 된다? 그렇죠? 마찰력 방향이 됐죠. 마찰력 방향이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배웠었어요. 우리 앞에서 지구 중심 방향, 우리가 서 있는 표면 아래쪽으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있었죠. 얘가 뭡니까? 우리가 중력이었죠. 이 중력은 이 방향이 되겠죠.
만약에 이 나무토막 이 씨름 세트를 물속에 넣었다. 물속에 넣으면 떠오르려고 하겠죠. 띄우려는 부력이 있습니다. 부력. 그럼 부력은 어디로 작용한다? 이 위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부력은 중력 반대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마찰력 방향만 탐구한 게 아니라 관련되는 것도 빗면까지도 예를 들어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뭡니까? 두 번째네요. 두 번째, 마찰력의 크기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지금 실험으로 나오는데, 뭐, 결과를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필기니까. 맞죠? 마찰력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 물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 박스 미는 거하고, 무거운 짐이 책이 들어있는 박스를 미는 거하고, 누가 더 무겁냐, 더 힘이 많이 듭니까? 당연히 무거운 짐이 들어가 있는 게 밀기가 힘들죠. 마찰력이 커지는 거죠. 당연히 뭐에 비례한다? 무게에 비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바닥을 그냥 편편한 얼음에서 미는 거하고 무거운 책박스를 아니면 그냥 뭐고 바닥 말고 얼음에서 미는 거하고 아니면 거칠거칠한 사포에서 미는 거하고 어느 게 제일 힘들겠어요? 맞죠? 당연히 사포에서 미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그 마찰력의 크기는 그 표면, 접촉하는 표면의 거칠기에 비례합니다. 맞죠? 그래서 접촉면의 거칠기라고 할까요? 고등학교는 접촉면의 그냥 놔두고요. 접촉면의 거칠기까지만 합시다. 거칠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우리가 결과부터 먼저 얘기를 해줬는데 뭐에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와 접촉면의 거칠기에 비례한다. 그런데 하나 착각해서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뭐하는 관계가 없냐 하면은 중요한 게 착각을 많이 하는데 접촉하는 면적 세워놓고 눕혀놓고 면적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마찰력 이거 하나 적어줄게요. 마찰력의 크기는 착각을 많이 하니까 접촉하는 면적 접촉 면적이라고 할까요? 접촉 면적과는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 실험을 안 하고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니까, 마찰력의 크기가 무게하고 비례한다는 거, 한번 더 적어 줄게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마찰력 크기가, 여건 뭐에 비례한다? 비례한다 뜻이 됐죠?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 그러면 뭐냐? 뭐, 굳이 그림을 안 그려도 되겠지만, 이렇게 빈 상자가 있고 또 하나 더 해서 똑같은 크기의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물건이 가득 들었어요. 막 공도 들고 뭐도 들고 책도 들고 막 들었어.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사람이 서가지고 내가 서서 얘를 밀어. 미안합니다. 그림이 내가 서서 밀어. 이렇게 미는데 누가 더 힘이 많이 든다고? 이 오른쪽에 힘이 더 많은. 이 뭡니까? 이 교과서에 나오죠. 이건 가벼운 상자, 빈 상자. 이 짐이 꽉 들어있는 무거운 상자. 둘 중에 미는 힘, 밀었어. 이 미는 힘이 있습니다. 맞죠? 이쪽으로 뭡니까?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손에서 맞죠? 이렇게 미는 힘이 있는데. 그 미는 힘을 줘가지고 움직여야 될까, 이가. 그 마찰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이쪽으로. 맞죠? 이쪽으로는 뭐가 작용,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한다?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가벼운 상자는 잘 밀리니까 뭐한다? 마찰력이 뭐하다? 작다. 굳이 안 쓰다. 이거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무거운 거는 잘 안 밀리죠. 뭐가 크다? 방해하려는 힘이 큽니다. 마찰력이 크다. 그래서 마찰력은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냐면 얘는 81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82페이지에 보면 또 실험이 중요한 게 하나 또 나옵니다. 2번 이 중요한 실험이죠. 81페이지에 마찰력하고 뭐에 비례한다? 표면 거칠기에 비례한다는 거. 마찬가지 보니까 빗면 실험을 썼는데요. 이거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 개를 그릴까요? 이렇게.
빗면을 한 개로 해도 되는데 교과서는 지금 한 개로 나오는데 저는 설명을 위해서 두 개를 그릴게요. 똑같은 크기의 빗면이 있고 아니면 같은 빗면에서 실험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나무 토막을 똑같이 놓습니다. 나무 토막을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놓는다. 같은 크기의 나무 토막을 놓는다. 근데 한쪽 면에다가 뭘 했냐면 거칠거칠한 뭘 되냐면 사포를 돼요. 여기에 사포를 됐어요. 여기는 사포 붙인 면이 위로 가게 했고 얘는 사포 붙인 면이 이 비연면의 닭구로 여기에 했어요. 여기.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잘 안 미끄러져요? 이쪽이 더 안 미끄러지죠. 맞죠? 마찰력이 커지니까 거칠거칠하니까. 이 왼쪽 오른쪽 비교하면은 나무 토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빗면 기울기 누가 이게 저 빗면이 커야 미끄러질까? 이게 커야면 이게 클수록 더 미끄러지죠. 더 커야 미끄러지겠죠. 거칠거칠해 잘 안 미끄러지니까. 이 빗면 각도를 조정을 하는데 얘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미끄러진다라고 하면 얘는 이 상태에서 안 미끄러져요. 똑같은 상태에서. 얘는 더 빗면을 기울기를 크게 해야 얘가 밑으로 미끄러지겠죠. 이렇게. 왜? 마찰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정리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각도를 바꿔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같은 판에 얘랑 얘를 동시에 놔요. 그리고 나서 빗면의 기울기를 바꿔줍니다. 바꿔줬을 때 누가 먼저 미끄러지냐? 얘가 먼저 미끄러진다고. 왜? 마찰력이 작으니까. 얘는 더 각도를 올려야지 미끄러진다고. 왜? 마찰력이 크니까. 그걸 탐구하는 건데 결과 정리하기가 있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나무 토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빗면의 기울기가 클수록 그냥 하나 적어볼게요. 나무 토막이 미끄러지는 빗면의 기울기가 클수록 마찰력이 뭐하다는 얘기일까요? 맞죠? 당연히 크다는 얘기죠. 마찰력이 크니까 더 높이 들어줘야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럼 마찰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나무 토막은 뭐다? 당연히 뭡니까? 요거죠. 사포를 붙여서 붙어 있는 쪽. 마찰력은 당연히 여기가 적을까요? 그냥 나무 토막하고 사포를 붙인 나무 토막을 사포 나무 토막이라고 했을 때 마찰력은 누가 크다? 당연히 사포를 붙인 부분이 크다. 그럼 접촉면 거칠기하고 마찰기는 당연히 무슨 관계다? 거칠할수록 잘 안 미끄러지죠. 마찰력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운동을 마찰력을 방향했고 그 다음에 마찰력 크기에 영향 주는 거를 갖다가 무게하고 접촉면의 거칠기로 둘 다 구분해서 했었고 그리고 마찰력은 접촉 면적과는 무관하다고 얘기했어요. 나무 토막을 세우든 뾰족하면 눕히든 상관없어요. 그럼 하나만 더 남았는데 얘만 탐구하면 됩니다. 세 번째 갈로 3번이 좀 많아서 지금 빨리 하고 있어요. 마찰력 교과서 있는 것만 하면 된다 했죠.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면 등산화 바닥 1번 등산화 바닥 마찰력을 크게 한 걸까요? 작게 한 걸까요? 당연히 그렇죠. 크게 한 거죠. 안 미끄러지게 하려고. 두 번째 교과서 그림 나오는 게 자동차 바퀴에 겨울에 체인을 감아놨죠. 자동차 스노우 체인인가요? 바퀴 체인 당연히 마찰력을 크게 해서 안 미끄러지게 하는 거고요. 위로 화살표는 마찰력을 크게 했다는 뜻이고 세 번째 그림 보니까 저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데 미끄럼틀에 그냥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뭘 넣었어요? 물을 뿌려 주었네요. 그러면 잘 미끄러지겠죠. 마찰력을 작게 해가지고 빠른 속도를 유지해서 재밌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마찰력에 관계된 거 엄청 많아요. 마트 카트에 왜 바퀴가 붙었겠어요? 마찰력 줄이려고 붙은 거죠.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엄청 많은데요. 여기까지 해도 지금 시간이 14분이나 되니까 여기까지 해서 요걸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부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